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됐냐? 이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계세요? 제가 오늘 세상 얘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뭐, 잘못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잘못한 게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엄청 바뀌었어요. 국정농단했다가 뭐였다가 지금은 뭐 돈을 좀 이렇게 좀 썼다고, 시간 지날수록 계속 바뀌어.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결 난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 있죠, 북한. 얘네들은 존재 목적 자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예요. 존재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존재 목적에서 자기들의 적화가 뭡니까? 아까 김일성이 말했던 그걸 이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존재 목적이었는데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고 그냥 파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을 딱 당했는데 파면 당한 직후에 북한의 노동신문 있죠? 노동신문이 뭐라고 신문을 냈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장하구나 초부라.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노동신문이 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자 촛불 말하는 거예요. 촛불이 장한데 누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요? 누가?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그러면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는 우리가 김일성 얘기 아까 지겹지만 들어봤죠? 그럼 얘네 기준에선 무슨 민주주의란 소리예요?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북한 기준에선 민중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냐? 북한 의견이니까. 그냥 제 의견도 아니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냥 자기네들 의견. 한 귀로 듣고 흘리시던 말든 꼭 가지고 계시던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북한이 왔을 때는 그 탄핵부터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던 민중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안 됐다? 현실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그럼 아까 민중민주주의 특징이 뭐였죠? 권력 잡은 계급의 독재. 자, 북한은 작년 탄핵 이후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아예 보고 선고하는데 아마 우연일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인민민주주의가 이렇다고 정의한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과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직후부터. 자, 그래서 볼게요. 이것들을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볼 건데 여러분 혹시 그 통합진보당 아세요? 옛날에? 통합진보당이 정치정당이었는데 보라색 있고 정치정당인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정당이 있으면 이건 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를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는 통합진보당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합하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위협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이 통합진보당 해산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공식으로 발표한 판결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이거 교회들도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인데. 피청구인 주도 세력, 통진당입니다. 통진당과 북한의 각종 선전물들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이 빠지기에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가면과 참 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민중들이죠. 큰 대중들의 중후함, 기회주의 지식인, 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에 미쳐있는 정치인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되겠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판결문 초반에 쓴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북한 애들이 진짜 의도가 뭔지 파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쟤네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인기 따라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뭣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말에 속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쓸모있는 바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앞잡이 노릇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누가? 통진당과 북한의 각종 선전물. 그러면 통진당뿐만 아니라 통진당과 같은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속아야 되겠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번지란 말 듣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게 속지 말냐. 너무 길지만 이게 몇백 페이지인데 이거 다 안 보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의하면 주사파 있죠? 주체사상 따르신다는 북한의 그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 따르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보니까 많은데 얘네들의 정체성이 뭐냐?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애들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얘가 주사파의 특징 하나예요. 또 얘는 이러한 이 통진당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그러니까 스쳐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나중에 이 결정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네들이 말장난을 했지만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얘네들이 하겠다고 당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면 뭐하냐?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적 진보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왜 반헌법 단체였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었는데 어떻게 전복하냐면 민중이 주권을 잡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서 그래서 연방제로 북한과 하나로 묶은 다음에 결국에는 한반도 전체에 뭘 세운다고요? 사회주의. 궁극적으로는 나가면 공산주의가 된 사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해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통진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전복하냐.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대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게 이 통진당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하면 이게 민중민주주의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통진당이 판결문에 의하면 북한 지령에 따라서 목적으로 삼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이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은 대남혁명 전술인 민중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커버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 자주, 평등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좋다고 통진당에게 허가해줬다. 그럼 이분들이 얘기하는 평화, 뭐 평등 이런 거 단어는 좋은데 실제 그 의미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세상 없애는 걸까요?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초반은 좀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석기 시대 사신 아저씨, 그 아저씨는 지금 학교에 가 계신데 이 사람들은 해산되고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겠지만 아마 우연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세상은 이들이 추구하자는 바가 우연히 완성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연히. 근데 또 우연히 보니까 제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 이분이 옛날부터 막 친해 보여요. 그리고 2012년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2012년도 대선 있을 때 대선 한창 할 때 저는 이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대선 공약들을 보니까 표현은 조금씩 틀린데 의미가 저한테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공약이. 누구랑 누가? 해산된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가 내세운 공약과 지금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의 그 공약이. 표현은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해 보여요. 제 의견에.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 평창 관련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평등이 일단 아주 화끈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평등이. 잠깐 보겠습니다. 평등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죠? 제가 좀 빨리 볼게요. 이들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선수로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예, 이랬대요. 여러분, 지금 뭐 평창 분들도 참 안타까운 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전야제도 지금 어디서 한대요? 북한에게 넘겨준다 그러고. 그리고 막 갑자기 이제 북한이랑 한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는 희생양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스하키 팀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출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지껏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돼요, 안 돼요? 박탈됩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해와도 박탈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총리님 그리고 저 청와대 앉아 계신 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차피 금메달 딸 것도 아니었는데 뭘 또 그렇게 어차피 금메달 딸 것도 아닌데 그냥 남북 하나 되는 이걸로 하지. 아마 우연이겠지만 이분들은 개인의 희생이 전체를 위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우연히 이것도 저 빨간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러거든요. 우연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팀 관련해서. 여러분, 이 단일팀은 태극기를 안 맵니다. 태극기를 안 메고 한반도기 있죠? 이상하게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한반도기는 너무 좋아해요. 태극기 밟고 다니고 맨날 불 태우는데 북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반도기는 너무 좋아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태극기 안 쓰고 이 한반도기를 쓴대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영어로 뭡니까? 스펠링. Korea죠? 국가명으로 Korea를 안 쓰고 Corea를 써서 COR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기게 되면 애국가 안 부릅니다. R이랑 부릅니다. 이게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 R이랑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또 우연일 텐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저 빵에 계신 우리 통합진보당의 석기 시대 이분이 뭐라고 옛날에 주장했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냐면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 R이랑으로 애국가 대체해야 된다. 라고 뻔뻔하게 주장했고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는데 이 형님은 요 안에 계신데 이 형님이 주장했던 충격과 공포스러운 그 주장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우연히.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는데 우연히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들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씩 현실로 보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제 개인 의견일지 몰라도. 자, 그리고 코리아 KOR을 COR로 바꾸는 걸 누가 주장한 거냐면요. 원래 자 보세요. 북한이 코리아에서 C로 하는 코리아로 바꾸자라고 2003년도에 주장했습니다. 2003년도. 그때만 잠깐 주장한 거냐? 보세요. 2015년도에도 북한이 이 코리아라고 하는 영문명을 COREA로 바꾸겠다고 자기네들. 그렇게 했대요. 이 북한에 주장하는 바가 지금 평창 올림픽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부분적으로. 우연일 거예요, 우연. 그죠? 우연.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고 지금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북핵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뜨린다 어떻게 한다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만 아주 북한이 우연이겠지만 바라는 바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저는 이게 슬퍼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지금 울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 얼마 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에서 행사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송월이라고 여자분이 내려오셨어요. 이분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은이랑 빨가벗고 노시는 여자라 그러던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점검하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이런저런. 그랬더니 우리 국정원이 뭐 한답니까? 간첩 잡는 데죠? 근데 요즘에 간첩 안 잡으시고 국정원이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불편해 하신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참 뭐라고 표현해요? 보디가드? 의전팀? 등등등. 국정원이 지금 정원이랑 막 이렇게 막 노시는 여자분들이랑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 이 시간상 영상을 안 보고 얘기하면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다니냐면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체육관 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다녀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무슨 점검을 받아요 지금.
점검을 받으러 된 거예요, 지금. 점검을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황영조 씨 있죠, 마라톤 선수. 그 기념체육관에 갔더니 이게 영상으로 있는 데 그냥 보면 이렇게 돼요. 아우, 막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겠죠, 아마. 이분들이 막 송구스러워 하면서, 아우, 저희가 봐도, 아유, 뭐 너무 누추하다 이거예요. 아, 저희가 봐도 너무 미리 온다고 1년 전에만 얘기해줬으면 한 5만 석으로 만들 텐데, 아유, 너무 여긴 저희가 봐도 좀 그래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점검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높은 분한테 시찰 받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안 볼게요. 영상은, 뭐 이게 그 영상이에요. 안 보려고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미 평창올림픽이 거의 평양올림픽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갖다 바치는 수준? 제 개인 의견으로. 뭐 그렇게 지금 시찰 받아가면서 위에 무슨 상급자한테 이거 뭐 받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대량 학살하고 굶겨 죽이고 생체 실험하고 있고 정치범 정서에 가두고 있는 이 전 인류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서울역 오니까 그래도 어떤 아저씨들이 승질 나갖고 이 북한 인공기를 불태운 거예요. 이 여인이 오니까 서울역 앞에서. 그랬더니 뭐 안 됩니까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수사 착수. 뭐 태웠다고요? 북한 인공기 태웠다고 수사 착수한대요. 뭐 어떤 법 때문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앞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수사 착수를 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북한 인공기를 태웠더니 지금 수사 착수가 들어가고 막 지금 들어간다고 막 하는데, 예전부터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 세월호 집회 갔을 때 어떤 청년이 태극기 불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국기 모독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잡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더니 국기 모독죄는 무죄. 그 대신에 집행유예 조금 나온 건 그래도 교통은 좀 어렵게 해놨으니까 교통방해 명분으로 조금의 집행유예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태극기 태우는 건 무죄고, 인공기 태우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사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회에서 얼마 전에 연설했죠. 근데 그때 보면요, 트럼프 연설 때 밖에서 미국 국기 태우고, 이 사람들 수사 착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트럼프 지나가는데 물병 던지고 차 그래도 막 방향도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 처벌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인공기 태우는 건 안 됐는데 태극기 태우는 건 되고 미국 국기 태우는 건 돼요. 별로 안 무서우시구나. 여러분 이 언론에는 안 나가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현실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으시고 놀라셔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싶어서 추운 겨울날 포함해서 계속해서 태극기 들고 길거리로 나오십니다. 지금 1년도 넘었죠. 계속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거의 이거 소식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근데 거기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는 어르신들이 누가 시켰기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몰래요. 우리 헌금하듯이 돈을 좀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명을, 거기 돈 낸 사람 2만 명 계좌를 다 털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에서. 2만 명 계좌를 다 털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라. 이 기사에 보면은 3만 원 내신 분도 털었대요. 그러니까 싹 다 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할지는 우리는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 리스트들을. 근데 우리 보면은 이 리스트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오늘도 뉴스 보셨어요? 리스트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촛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탄핵 한창 할 때. 촛불 집회는요, 계좌 조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태극기 든 집회에는 3만 원까지도 계좌 2만 명을 터는 건 어마어마한 수고입니다. 2만 명 계좌 다 조사해 보는데. 2만 명 계좌를 터는데 촛불 집회 후원자들은 안 털어봤대요. 왜 안 털어봤냐? 우리나라 기부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된 기부는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에는 몇만 원짜리도 털었다고요? 3만 원.
여러분 지금 자꾸 이거 대조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이 법이 여러분의 정치적 의견이 좌냐 우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좌우 여러분이 좋아하는 편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됩니까? 안 공정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보시기에 공정하게 적용이 돼요?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에게만 적용이 돼요? 예. 특정 세력에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 경찰이 2만 명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했을지. 근데 오늘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저 박근혜 정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대요. 문학에. 그랬던 이유로 지금 징역 2년, 징역 4년 그 이유로 리스트 만들었던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거 제 의견 아니고 이제 언론의 우리 이 정치 쪽 이 역사를 아주 시시콜콜 기억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거 언론 기사 얘기입니다. 어디가 원조예요? 블랙리스트. 노무현 정권이 원조예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근데 거기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노무현 정권 옛날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미 한창 촛불 집회 때 여러분 윤복희 씨 아시죠? 권사님. 이분이 공연을 취소당했습니다. 왜 취소당했냐? 이분 하는 얘기인데 박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는 주장을 안 할 거면은 공연을 취소시킨 거예요. 한 정치인이 찾아와갖고. 그럼 이건 블랙리스트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블랙리스트 같은데. 현재 실제 적용된.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없어요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냥 들어갔고요. 근데 뭐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조격이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 윤복희 권사님이 실제 본인 증언에 의하면 적용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있는 것 같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공정해 보여요? 안 공정해 보여요? 안 공정해요.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게 저는 보입니다. 제 개인 의견일지 몰라도.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욕하는 거. 끔찍한데 보세요. 북한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별의별 끔찍한 뭐 막 하면서 쥐박이라고 막 난리 쳤었습니다. 쥐박이. 이름 부르기도 싫어. 그런데 우리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뭐였어요? 뭐래요? 미친 소 너나 먹어 쥐박이 막 욕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별명이 쥐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별명이 뭐였어요? 동물로 하면 닭, 근해. 짜증나게 그죠? 근데 보세요. 그거에 대한 모독들은 처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모독도 처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들고 나왔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머리까지 잘라갖고 모양으로 만들어서 들고 나왔었어요. 단두대만 들고 막. 여기 처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 또 이 아줌마 또 나오세요. 저 따블당의 추 아줌마. 이분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넷에 문재인을 문재앙이라 부르거나 문슬람이라 부르거나 뭐 이런 말로 얘기하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독했다고. 왜 저걸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을 해야 된대요. 그럼 본인들은 대통령한테 쥐박이, 닭근해, 뭐 별의별 욕 다 하는 건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난 봤을 때 문재양이 난 그렇게 욕으로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팩트야. 맨날 무슨 재앙이 터져요, 보니까. 거의 맨날. 그래서 나쁜 의미는 아니고 재앙이 터지니까 문재양이라 부를 수도 있죠. 계속 터지니까. 뭐 욕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한테 욕으로 안 들리는데 그걸 처벌해야 된다고. 문슬람. 이슬람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문슬람이라고 지금, 욕이라고 지금 들어간다는데, 야,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똑같은 법이 모두에게 적용돼요. 특정 계급에만 적용돼요. 계급은 없지만 특정 집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이 명예훼손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욕해도 모든 언론이 펌프질하고 띄웠는데 지금은 문재양, 문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쓰면 이게 추적해서 잡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번에 현성월이라고 그 북한에서 온 여자가 왔을 때 어떤 분들이 김정은 사진을 태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김정은 사진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대요 지금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지금 들어간대요. 누구 사진 태워서요? 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욕해도 좋아하나 신나 하는데 지금 파란 기복 앉아 계신 분이나 저 북한의 저 김정은이를 사진 태웠다고 지금 경찰이 뭐 한다고요? 수사한대요. 자국민을.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보게 되실 거 계속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 조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막 날이 많죠? 자, 보면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댓글 부대 뭐 운영했다 뭐 했다라는 논란이 있어갖고 막 사람들 구속되고 징역살이하고 막 그럽니다. 뭐 수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댓글 대놓고 지시 내린 건 또 원조가 다른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아주 공문으로 공무원들한테 댓글 달아라 말라? 좋은 댓글 달아라. 댓글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잡혀가고 징역 살고 난리가 나는데 그 대놓고 저 댓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예 대놓고 누가 나오냐? 저기 저 청와대 앉아 계신 분들 위해서 댓글 부대가 자기가 자처한다고 실명 밝혀놓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요.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그러면 와 이거 너무 다르죠? 이 기준이. 뭐 달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달았다고 해서 제가 그 옛날에 한창 재판하던 거 그런 거 뭐 무슨 댓글이었냐 달았다고 하는 게 읽어보면요. 인신모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 정책은 이거 북한 대남 정권에 저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나라 위한 북한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정치 개입이다 뭐니다 뭐 수많은 얘기들 많아갖고 막 갖다 붙여진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아예 이제는 대놓고 댓글 부대 이거 뭐 존재는 뭐 소문으로 막 있다 없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대놓고 실명 밝히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댓글. 라고 튀어나오는데 이걸 처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칭찬. 지금 뭐 언론들 뭐 이게 마이너급 언론들인데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네이버 이런 데 보면요. 이분들의 주장인데 저도 얼핏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댓글들이 막 사라져요. 순식간에. 우리 청와대 앉아 계신 분한테 불리한 댓글들은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툭툭툭툭. 저도 사진 자료 몇 개 해놨는데 나중에 쫙 정리되면 필요할 때 써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봤는데 여러분 보니까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요 미디어와 여론과 드라마, 영화, 책 그리고 어떤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통하여서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우연이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의 사상과 정신이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이냐? 공산주의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이 뭘로 나뉘냐? 돈 있냐 없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있냐 없냐. 대한민국에서 부자다, 돈 많다 그러면 일단 좋은 사람 취급받아요. 일단 욕하고 봐요. 일단 욕하고 봅니다. 부자는 나쁜 놈, 죽일 놈, 못된 놈. 부자란 돈 많은 계급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약자라는 계급이 있어 보여요. 저한테. 약자, 가난하다. 그리고 촛불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촛불 세력이 제가 볼 때는 계급처럼 보여요. 촛불이 원한다 그러면 그냥 해요. 촛불이 원한다 그러면 질러요. 법도 상관없어요. 그냥 질러버려요. 이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려간 이후부터 웬 위원회들이 그렇게 막 주렁주렁 생기더니 법을 초월하고 그냥 아주 완장 찾으신 듯이 엄청나게 초법적으로 돌아다니십니다. 원전도 그냥 몇 명이서 그냥 치워버리고 모두 위원회 만들어갖고 치워버리고 이번에 헌법 권고안도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권고로 낸 안이에요. 물론 저기에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 안을 봤을 때 제 개인적 의견은 이게 지금 청와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원하는 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민중민주주의 읽어보셨죠? 파악해보셨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개인 의견에 지금 이 사회가 저 김일성이 말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민중민주주의대로 돌아가고 있어 보여요? 안 돌아가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개인 의견일 겁니다. 예. 그게 돌아간다면 그 사회는 무슨 주의라고 본다고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정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뭐 하겠다고요? 이제는 헌법에 있는 글자까지도 이 성문 이 글자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실과 사상과 비슷해 보이는 대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언제? 6월까지.